최근 중국이 공공의 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에는 트럼프의 대선 캠페인의 영향도 있는데요. 그러나 저는 근본적인 문제는 중국 내부에 있다고 봅니다. 바로 중국이 최근 몇 년간 여러 번 보여준 애국을 넘는 국수적 행태. 이번 코로나 사태를 기폭제로 이것이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양태입니다. 이런 중국이 가진 현재 문제점을 잘 드러낸 기사가 얼마 전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실렸습니다. 제목은 코로나 바이러스 비판에 대한 중국의 공격적 접근은 효과가 없다. 소위 마스크 외교에서 오히려 비난받는 처지가 된 중국. 중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마스크, 방호복, 그리고 기타 의료 물품의 공급자다. 그러나 약간만 과거로 돌아가 보자.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반대의 상황.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월에서 2월 사이에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던 시기 20억 개의 마스크와 2,500만 벌의 방호복을 수입했었다. 이 수입량 중 일부는 중국 내 외국계 기업에서 공급한 것으로 중국 정부는 그들에게 조용하고 은밀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종용했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자 베이징의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달라졌다. 유럽을 비롯한 해외에 의료용품을 공급하기 시작하자 그들은 대대적으로 이를 홍보하며 요란스러운 모양새다. 바이러스를 활용해 세계 지도국가로서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모습, 그리고 이를 통해 자국 내 정치체제의 강화를 시도하는 모습이라고 비평가들은 비판한다. 중국은 12월에 발발한 코로나 초기 단계에서 이를 은폐했고 실수를 무시했다. 중국의 이러한 행태를 지적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대해 중국 외교관들은 비전문적이며 때때로 공격적인 모습을 한 채 방어했다. 이로 인해 중국에 대한 동정심이 사라지고 있다. 심지어 중국 관영 언론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중국의 전염병에 대한 노력에 감사해야 하며 세계는 중국에 빚을 지고 있다 주장하는 기사까지 나온다. 이런 류의 기사는 중국이 받고 있는 따가운 시선에 대한 현실적 자각이 없음을 증명한다. 주 프랑스 중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올라온 비난글. 프랑스 양로원 직원들이 한밤중에 해야 할 자기 임무를 포기했고 그래서 노인들이 굶고 병들었으며 결과적으로 죽게 만들었다고 적었다. 이에 중국 대사가 초치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익명을 요청한 중국 정부의 한 외교고문은 전염병이 국제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지만 그 결과는 분명한 반대라고 말한다. 또한 중국 외교는 안정된 대외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는 대신 국내 홍보를 위한 정치적 필요성에 압도당했다고도 말했다. 그는 말한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승리가 중국 시스템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시스템의 장점을 과장했습니다. 이를 가지고는 서방 국가들을 설득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유럽에 방역용품을 보냈지만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로 인해 코로나 연대를 위태롭게 했습니다. 중국의 전랑이라는 메가히트를 친 영화가 있습니다.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영화로 중국판 람보라고 보시면 정확한데요. 그런데 최근 중국의 외교를 두고 전랑 외교라는 별칭이 붙었습니다. 중국은 전략적으로 SNS에 능통한 외교관들을 적극 양성해 각국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지나치게 공격적이면서도 국수적인 양태를 띈다는 겁니다. 심지어 외교관에게는 금기시되는 주재국에 대한 공격, 이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국수적 시각의 홍보가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자국의 국익을 해치고 있는 것. 기사는 이런 역설을 지적한 겁니다. 이와 더불어 세계에 공급하는 이런 방역 물품들에 불량품들이 많다는 점도 문제였다. 중국은 지난 4월부터 의료제품 수출에 대한 품질 관리를 강화했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국제적인 적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늦어버린 조치였다. 현재 중국은 바이러스의 최초 기원에 대한 조사를 허용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은 중국을 압박해 투명성을 더 높이려 시도하고 있다. 정부 고문은 중국이 국제적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먹구구식 국가 홍보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말한다. 또한 측정 가능한 툴을 다시 만들어 실질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아시아 담당 책임자인 루이스 쿠이지 씨. 그는 말한다. 중국은 현재 추락하는 국제적 위상과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치열하게 생각해야 할 겁니다. 매우 공격적인 형태로 길거리 싸움 스타일의 외교를 추구하며 악의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유럽 주재 몇몇 중국 외교관의 행동은 중국의 외교 전통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민족주의적 성향의 외교관들은 특히 유럽에서 큰 반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세계와 원하는 관계를 가져가기 위해 현재의 외교 행태를 조정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민족주의 성향이 강하고 정치가 이를 부추기는 나라, 바로 중국입니다. 기사를 보면서 저는 자부심과 자만심은 다른 것이고 애국이 국수로 흘러서는 곤란하다는 것, 그리고 이를 극명하게 알려주는 게 바로 중국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수주의자들이나 트럼프식 자국 우선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자국만의 번영을 강조하다 보면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과는 반대로 역설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중국 마스크 외교의 실패와 전랑들의 역효과는 이를 증명하는 게 아닐까. 애국을 지나치게 강조해 국수로 흐른 중국,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트럼프. 이 세계 양대 강국은 서로 으르렁거리지만 근본적으로는 똑같은 수단을 활용해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그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다르게 스스로의 국가적 역량을 좀먹고 있다고 봅니다. 현대 세계는 과거 일방의 희생을 통해 부를 축적했던 제국주의 시대가 아니고 연결과 공유를 통해 상호이익을 극대화하는 시대에 있기 때문입니다.